포항과 경주, 울산의 해오름 동맹에 대해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죽장면 일대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삶의 질 평가에서 경북 울릉군과 대구 중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선출된 울산과 포항, 경주시장이 기존 해오름 동맹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적은 서로 다르지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민선 7기를 이끄는 울산과 포항, 경주시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결성했던 해오름 동맹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만이 재선에 성공했고 울산과 경주시장은 교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포항과 경주시장에게 해오름 동맹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전했고 흔쾌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전기를 맞아서 우리 세 도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오름 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결성됐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임기 절반이 지난 시기에 결성된 반쪽짜리 협의체여서 그동안 문화 관광 분야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신재생 미래전략산업 발굴,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자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메가시티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은 생존과 성장의 제1원칙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포항에서 열리는 정기회에서 구체적인 공동협력 사업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도시 시장들이 정치 성향보다는 지역 경제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임기 초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해오름 동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 경주정책연구원에서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사무처 조직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허대만 도당위원장은 지난 10일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뒤 첫 간담회를 통해 도당의 재정비와 화합을 통해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북의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 참가해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게 됩니다. 포항 자이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의 임시 사용 승인에 항의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초 사전 점검에 이어 최근 소방서와 감리단, 시공사 등과 실시한 2차 점검에서도 공사 미비가 드러난 만큼 포항시가 사용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또 하자 보수 예치금 외에 소방과 안전시설 보수 용도로 GS건설과 시행사에 30억 원 추가 공탁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포항시 죽장면 일대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무산됐던 사업이 또다시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정현재 씨. 과수원 뒤 산자락을 따라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청정 지역에 풍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사과 농사는 수정도 잘 안 될 뿐더러 이미지에도 친환경 이미지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주민들도 대부분 산나물과 고로쇠, 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내고 있다 보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풍력발전기는 모두 20여 기로 72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죽장면 가사리와 석계리, 매현리 일대 수백여 가구가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더구나 이 풍력발전 사업은 이미 2년 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2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사업이 재추진되자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포항의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재검토든 뭐든 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일입니다. 포항시는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풍력 발전단지가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연관성 조사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포항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 조사단의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항 공동연구단은 정부 조사단이 조사 방법과 내용 등 정보와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선출직과 시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1명씩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1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장순흥 한동대 총장 등 지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열발전소 현장에서 원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일 어업 협상이 무산되면서 대게잡이 배를 포함한 우리 어선들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입어가 3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한일 어업 협상 타결을 목표로 일본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동해 중간 수역 대게어장 교대 이용 문제와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한일 어업 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어했지만 2015년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서로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조사한 삶의 질 평가에서 경북 울릉군과 대구 중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지자체와 공동 워크숍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경일대학교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 지자체별로 38개 지표를 활용해 삶의 질을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구 8개 구군 중에선 중구가 가장 우수했고 동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선 울릉군이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포항 3위, 경주 4위, 안동시는 11위에 머물렀고 영덕군이 가장 낮았습니다. 울릉군은 환경 공동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교통과 문화, 복지시설 등을 꾸준히 확대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체로 규모가 큰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삶의 질 지표가 높았습니다. 낮게 나타나는 봉화, 영덕, 영양군 등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상황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 삶의 질과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연구에선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중산층 이상 비율과 예술행사 관람률 등 주관적인 지표가 활용됐습니다. 또 가중치 설정 작업에는 3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구 시군별로 통계 지표가 적어 자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통계 자료가 광역시도에서 할 수 있는 지표에 비해서 시군 구별로는 또 상당히 적습니다. 통계 지표의 확대에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정책 개선 공동 워크숍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 작업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개학 일정을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폭염에 대비해 앞으로 상황을 보고 개학 일정 등을 자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467곳 대부분은 오는 20일에서 24일 개학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이미 개학을 하면서 기존 폭염 대책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 등을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경북 동해안은 리콜 대상 차량의 19%인 222대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이 대상 차량의 18%인 122대, 경주가 20%인 70대, 그리고 울진이 32%인 20대, 영덕이 9대, 울릉이 1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시군은 점검과 운행 중지 명령서를 차주에게 등기로 보낼 예정인데 토, 일요일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다음 주부터 운행 중지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로부터 하천 준설권을 받은 업체가 마을 교량 주변의 골재까지 무리하게 채취해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경주시 양남면의 구만교 인근에서 골재를 채취하다 교량 안전이 위험하다는 주민 항의로 작업을 중단했는데 이미 경주시로부터 무리하게 골재를 채취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교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업체 측을 상대로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이후에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과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도 20도에서 23도까지 떨어지면서 열대야 현상도 사라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2도, 낮이 되면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공원이 대만 단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시즌 오픈을 한 지난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4개월여 동안 경주 엑스포공원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5,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0여 명의 3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대구공항으로 입국해서 울산, 경주, 부산, 대구를 여행하는 한국 남부 코스가 인기를 끈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예천군수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예천 지역 한 식당에서 10여 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후보자 A씨도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A씨가 금품 살포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대구 경북 지역 후보자 913명이 받은 선거 보전액이 4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은 도지사 선거 3명이 28억여 원, 교육감 선거 4명이 47억 원을 받는 등 543명이 100%, 102명이 50%를 보전받았습니다. 대구 지역은 시장 선거 2명이 18억 원, 교육감 선거 3명이 25억 원을 받는 등 213명이 100%, 55명이 50%의 선거 비용을 돌려받았습니다. 포항세관이 파악한 지난달 포항 지역 수출은 8억 2,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증가했고 수입은 4% 감소한 5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는 철강 금속 제품과 기계 부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수입 감소는 광산물과 평판 아변 제품, 빌렛 등 철강 금속 제품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포항의 전체 수출은 17.1%, 수입은 7.3%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은 최대 5억 원까지로 오늘 30일 시군을 통해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 때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2%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